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명태균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 떳떳하다. 단 한 점도 부끄러운 대목이 없다. 검찰 수사 언제든지 받겠다. 언제든 날 불러줘라.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명태균 특검해도 좋다. 나는 떳떳하다. 난 그런 사기꾼에게 농락당할 그런 인물이 아니다 하는데요. 이 진실 공방에 있어서요. 요 며칠 보니까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 쪽이 명태균의 팩트 폭격, 팩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밀리고 있고 사실상 방어의 뚝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뭔지요? 한번 좀 보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어제 경향신문이요. 오세훈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미공표까지 13차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13차례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 3,300만 원을 보내줬다. 명태균 씨 측에 보내줬다 했는데요. 보니까 김한정 씨가요. 그때 오세훈 보궐선거 관련된 3,300만 원만 보낸 게 아니라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또 이준석을 위해서 명태균 측에 돈을 보내준 게 있고요. 또 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서 또 뭐가 있었죠? 하반기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오세훈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 측에 돈을 보내준 거 이거를 김한정 씨가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는데요. 총 액수가요. 한 1억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오세훈 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낸 게 3,300만 원이고 나머지 한 7천만 원 정도는 이준석과 그다음에 윤석열을 위해서 보내준 거다. 근데 이 김한정 씨는 국민의힘 지지자이긴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왜 명태균 씨에게 그런 금전을 제공했는가? 그렇게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또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경향신문하고요. 이 오세훈 후원자 김한정 씨가요. 통화를 했답니다. 통화를 했고요. 본인의 이 논리는데요. 자신은 이 국민의힘 열성 지지자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개인을 도운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도운 거고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 때도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이준석 개인을 도운 게 아니라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미래 전망이 있는 그 당대표 선거를 자기가 지원한 것이고 그리고 대선 경선 때도 윤석열이 아니라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자기가 기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검찰에서도요. 명태균 씨를 조사하면서요. 또 김한정 씨도 한 차례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한 이 직후에 한번 그 소환 조사를 했고요. 곧 또 한 번 또 할 것 같은데요. 그때 김한정 씨에게 그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 말고도요. 2021년 5월에 또 강혜경 씨에게 송금한 내역을 보내줬는데 그때는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오세훈 후보의 승리로 잘 마무리된 시점인데 왜 그 다음 달인 2021년 5월에 또 강혜경 씨에게 이걸 보내주는가? 그거는 이준석의 당대표 도전을 위해서 보내준 것이다 하는 것을요. 김한정 씨가 경향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도 또 명태균에게 돈을 보내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요, 오세훈 보궐선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준석의 당대표 선거, 윤석열의 또 대선 경선과 대선 본선, 뭐 인수위 시절까지 그래갖고 토탈 보내준 게 1억 원이 넘는다. 1억 원이 넘는다. 그리고 이거는 여론조사 비용이 아니라 그냥 명태균이 이게 오세훈도 돕고 이준석도 돕고 윤석열도 돕고 그러니까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 사람이 기여를 많이 하니까 돈 좀 있는 자신이 명태균 씨한테 뭐 생활비 보태 쓰라고 이렇게 준 것이다. 경향신문 기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요, 명태균 씨가 우리를 위해서 13번이나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다면 우리가 그 여론조사 결과 데이터 받은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 한번 대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김한정 씨가요, 오세훈 그 서울시장 선거 관련한 그 데이터를 받은 것을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일부 인정을 했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참 재밌어요. 뭐 이준석 때나 윤석열 대선 후보 경선 때나 이때는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낸 게 아니라는데 이분이요, 뭐라고 또 경향신문 기자에게 얘기를 했냐면은 강혜견 씨 계좌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쪽에서 부가세까지 보내달라고 하니까 부가세는 이제 10% 아닙니까? 여론조사 비용이 2천만 원이었다 하면 부가세 10%까지 해서 2,200만 원을 보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부가세까지 보냈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오세훈 측의 또 김한정 씨의 발등을 찍는 뭐 그런 발언이 될 수가 있다라는데, 왜냐하면 생활비를 그냥 보태준 거라면 부가세를 왜 거기다 보냅니까? 부가세를 보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 측에서 이거를 여론조사 비용으로 세무 처리를 해야 되니까 부가세까지 보내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비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은 이 부가세 요 부분이 김한정 씨의 해명과는 달리 이게 여론조사 비용이었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나왔다 그러고요. 김한정 씨가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하면서 저희까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김한정 씨를 한번 더 부르면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KBS가 보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오세훈 측과 논의에 서울시장 경선 규칙 만들었다. 그 당시에 보면요, 오세훈 시장이요, 첫 번째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그때 나경원 의원이 강력한 경쟁자였어요. 그리고 나서 당 후보가 된 다음에 다른 당 후보인 안철수와 단일화해서 승리하는 거, 1단계, 2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저 KBS 기사 저건 뭐냐면 1단계 이야기입니다. 1단계 이야기. 그러니까 오세훈이나 나경원이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데, 그거를 여론조사를 해서 뽑는데, 그 당시에 이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하고요,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식으로 경선 규칙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명태균 씨가 오세훈의 최측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 제안했던 거는, 자 보자, 오세훈과 나경원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오세훈은 중도 보수적 색깔이고 나경원은 좀 강한 보수 색깔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응답, 여론조사를 했을 때 처음에 응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무응답 측은 강성 보수보다는 중도 보수 쪽에 중도층이나 청년층 이런 사람들이 무응답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재질문을 하자. 무응답한다고 그냥 거기 끝내는 게 아니라 재질문하는 그 조항을 넣자. 재질문하도록 요거를 설계를 하자. 그래가지고요, 요게 들어갔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 이제 무응답할 수가 있는데, 여론조사가 왔을 때. 근데 한 번 더 재질문하면은
그때 답하는 사람은 나경원보다는 오세훈 지지자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이거 뭐 명태균 씨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랬는데 2021년 2월 말에요. 2월 말에 강철원 전 부시장이요. 이 명태균 씨에게요. 카톡 문자를 하나 보냅니다. 카톡 문자를 하나 보내는데 그 내용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층에 재질문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메모가 적힌 사진을 명태균 씨에게 보냅니다. 명태균 씨에게 보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세훈 시장 측의 이제까지의 주장이 무너지는 건데 저 2월 말 아닙니까? 2021년 2월 말. 근데 지금까지 이제 오세훈 시장 측의 해명은 뭐냐? 2021년 1월에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를 데리고 와서 한 2번 만난 거 말고는 없다. 그 자기는 딱 2번 만난 거 말고는 없다. 이거고 그 이후에 캠프를 총괄했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명태균 씨랑 그 만남을 이어갔는데 하도 얼토당토하는 여론조사 이런 주장을 하길래 크게 싸우고 그 관계가 정리됐다. 그게 뭐 2월 뭐 그때쯤 해갖고 크게 한번 싸우고 관계가 정리가 됐다. 그렇게 여태까지 해명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2021년 말에 강철원이 명태균에게 국내힘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층에 한 번 더 재질문하기로 했다. 이런 거를 왜 보내죠? 그렇게 대판 싸우고 이제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데 저게 왜 나오냐고요. 그 저기서 사실상 팩트에서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건데 근데 강철원 전 부시장이요. 저 메모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만약 그런 것을 보냈다면은 일반적인 당내 경선 규칙에 대해서 그냥 명태균 씨도 그냥 참고하라 해서 보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뭔가 딱 쌈박하게 해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월 말에 강철원 씨가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씨가 명태균 씨에게 보낸 서울시장 경선 규칙과 관련된 이 메모 이게 굉장히 오세훈 시장 쪽에는 아프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도요. 이게 뭐냐면은 홍준표 시장의 장남이 명태균 씨와 무슨 카톡을 주고받았다. 이건 좀 나왔는데요. 그때 나온 거 이상으로 엄청난 내용들이 지금 쏟아져 나왔다라고 해요. 이른바 명태균 씨 황금폰을 이게 포렌식을 해보니까 어저께 여러분들 다 시사인이 단독 보도한 그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간에 주고받았던 그 농도가 진한 그런 메시지들 어제 다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황금폰을 포렌식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튀어나온 것인데 이 홍준표 장남과 명태균 씨 간에 주고받았던 그 진한 대화 내용도 그 황금폰 포렌식 과정에서 튀어나왔다 하는 겁니다. 근데 2023년 8월 30일에 홍준표 장남이 명태균 씨에게 가르침 주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요. 그런 메시지 보내기 몇 달 전에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발톱을 세울 일이 없을 것이다. 전방 공격수를 하기엔 내가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다. 이젠 진영 논리를 떠나 좌우를 아우르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런 그 페북 메시지를 쓴 건데 이게 홍준표 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에게 가르침 주신 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홍준표의 페북 메시지가 선생님께서 가르침 주신 대로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홍준표 시장이요. 이재명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대해서 아주 박하게 평가절하를 했어요. 그 용산에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 명태균 씨가 그 아들에게 그러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 생각이 있으면은 윤 대통령과 각 세우면 안 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해 5월 14일에 홍준표 시장이 페북에 이제 뭐 자기 윤 대통령 임기 말까지 발톱을 세울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페북 메시지를 올린 거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감사합니다. 가르침 주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3년 또 4월 19일에는 명태균 씨한테 그 무슨 또 메시지를 보내냐면 창원 산단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명 사장님이 만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 산단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 15일에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요. 이 발표를 합니다. 국가사업 창원 산단 계획. 이게 이제 명태균이 기획하고 다 주도를 한 건데 그 창원시 공무원들이 당시 김영선 국회의원 그쪽에 무슨 총괄본부장에다 해서 명태균한테 가서 다 업무 보고도 하고요. 명태균이 그 산단 그 지역에 대산면도 추가해라 했는데 실제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축하드립니다. 명 사장님 작품인 거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한겨레 신문 기사에 대해서 홍 시장 측에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다. 뭐 이렇게 처음엔 반응했는데 오늘 아침에요. 홍준표 시장이 그 운영하는 소통 채널 청년의 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지지자가 그 아드님께서 명태균 씨에게 저렇게 보낸 거 그거 좀 걱정됩니다. 걱정됩니다 하고 이제 우려를 표하니까 나하고 관련된 건 전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명태균 밑에서 일하던 아들의 고교 동창 최모 씨, 최용휘 씨를 얘기하는 건데 최용휘 씨가 하도 명태균이 너희 아버지 욕하고 다닌다 해서 명태균을 달래기 위해서 보낸 문자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 최용휘 씨는요 명태균하고도 가까운 사이였지만 홍준표 시장 장남의 친구고 홍준표 캠프에서도 일을 했고요. 또 명태균 씨 측에 홍준표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를 하고 돈을 보내기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최용희 씨 아들 친구 최용희 씨는 명태균 사람이 아니고 홍준표 사람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도 이제는 뭐 해명이 잘 안 되니까 아들 친구 최용희 언제는 뭐 본인의 측근인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은 명태균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명태균 이 수사가요. 이 진행되면서 그 오세훈, 홍준표 두 분 시장의 이 방어 벽이 이게 하나 둘씩 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뭐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는요. 뭐 본인들이 또 언제든지 출석해서 소환 조사 받겠다고 하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